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가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 인종차별, 인권과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원의장 투표에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에게 동료 의원 20명이 계속 반대표를 던지고 있어 연속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일자리가 지난달 1,050만 개로 거의 변함이 없어 고용시장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2023년 새에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규정을 바꿔 시중약국에서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낙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가 장학 추천 학생 수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든 사태가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버지니아 주정부가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년에 바뀐 새 입학 제도가 성적보다는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지도 전면 조사하게 됩니다. 안혜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톱클래스 고등학교로 자타가 인정하는 TJ, 즉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가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 인종차별, 인권과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의 글렌 영킨 주지사의 지시로 제이슨 미아레스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된 TJ의 2가지 사안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아레스 주 법무장관은 오늘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류 언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TJ 고교가 내셔널 메리트 우수학생으로 추천된 수상 내역을 학생들에게 늦게 통보했는데 이것이 고의적인 인종차별인지 차별금지 위반인지 전면 조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TJ 고교에서는 고교 11학년생들이 PSAT 성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추천 학생 수상을 학생들에게 통보해줬는데 조계 전형 마감일은 11월 1일을 넘겨 11월 21일에나 통보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안겼다는 강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성적 우수자들의 장학생 선정을 고의로 가로막은 인종 역차별이라고 성토하고 나서 버지니아 주정부가 전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한 학부모들은 TJ 고교 당국이 9월 말로 돼 있는 추천학생 수상 편지를 대학 조교 전형 마감일인 11월 1일을 넘겨 11월 21일에 학생들에게만 통보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입학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인종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자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제이슨 미아레스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은 이번 내셔널 메리트 추천학생 통보 지연 사태와 함께 TJ 고교의 새로운 입시 제도가 성적이 아닌 인종이나 출신 국가 등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해 인권법과 민권법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도 전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J 고교에서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70%나 차지하자 입학시험 제도를 바꿔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백인과 아시아계는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입학제도는 법정 소송에도 걸려있는데 여기에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 선정에서 학생들의 장학금 기회를 박탈시킨 사태가 고의적 인종차별인지를 정밀 조사하게 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하원의장 투표에서 동료 의원 20명이 계속 반대표를 던지고 있어 연속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하원 본회의장 최장연설 기록을 갖고 있는 자신이 최다 투표 실시로 하원의장이 되는 기록도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미 강경파들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해 성공하더라도 발목을 잡힐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 내홍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이틀째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도 반란표 20표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어 첫날과 같은 득표에 그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첫날 3차례 투표에 이어 둘째 날 속개된 4차 투표에서도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20명의 반란표 중에서 단 한 명도 재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해 201표를 얻는 데 그쳐 과반인 218표에는 한참 미달했습니다.
계속되는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도 특별한 타협책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실패를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첫 투표에서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1923년 이래 100년 만에 처음이며 최장 투표 기록은 1855년 12월부터 1856년 2월까지 2달여 동안 133번이나 실시한 끝에 선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버 메카시를 외치고 있는 공화당 보수강경파 20명의 하원 의원들이 수차례 투표에서 본때를 보인 후에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전격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 메카시파 20명 중에서 18명이나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복한 이른바 디나이어들로 나타났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들에게 메카시 하원의장을 지지할 것을 독려하고 나서 일정 시점에서 물러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이미 강경파들에게 상당한 부분을 양보하고 있어 결국 하원의장에 올라도 당내 보수 강경파들에게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메카시 대표는 당 동료 의원들이 5명만 발의하면 하원의장 축출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양보해 하원의장이 되더라도 프리덤 코커스 등 강경파들에게 사안마다 휘둘리면서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가 11월에 1,050만 개로 거의 변함이 없고 이직자들은 420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나 고용시장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고한 고용시장은 미국민들이나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는 있지만 연준의 물가 잡기는 더욱더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유례없이 강력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11월에 1,050만 개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에 1,051만 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000만 개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잡 오프닝 1,050만 개는 실직자 600만 명을 모두 고용하고도 400만 개나 남게 되는 규모입니다. 잡 오프닝이 1,050만 개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업계가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이직자들은 11월에 42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월에 400만 명에서 20만 명 더 늘어난 겁니다. 이직자들이 4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은 일터나 직업을 바꾸더라도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받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일자리가 안정되면 그만큼 마음 놓고 돈을 벌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계속 늘리게 되고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견고한 고용시장으로 임금이 상승되고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인상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연준의 물가 잡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역작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의 다음 타겟으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의 냉각을 잡고 냉각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2023년 새해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는 소프트 랜딩 낙관론을 공개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연준의 조치로 물가를 잡아가고 있고 새해에는 인프라 개선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칩스법 등을 시행하게 돼 실업률 급등 없는 경기 진작이 가능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경제 분석가들의 2023년 불경기 가능성이 65 내지 70%나 되고 있으나 바이든 백악관은 불경기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공개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 책임자인 제러드 번스타인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2023년 새해 미국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불경기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럽게 불경기 모면을 기대했습니다.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플러스 성장과 강한 고용 유지, 물가 진정세를 일일이 꼽으면서 불경기를 잘하면 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낙관적인 입장 표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피했으나 경제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소프트 랜딩에 자신감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의 지적대로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인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다가 소비대출 증가세와 강력한 고용 유지로 공식적인 불경기로 선언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3분기에는 다시 플러스 3.2% 성장으로 급반등했고 4분기에도 플러스 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연속금리 인상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실업률 3.7%와 한 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제러드 번스타인 경제자문위원장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금리 인상으로 고용이 다소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를 낮추면서도 강한 잡마켓을 유지하도록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예고대로 미국 실업률이 2023년 말 4.6%로 올라가더라도 2008년 대불경기 때의 10% 이상보다는 절반에도 못 미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물가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임금 상승도 둔화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렌트비와 집값 등 주거비 하락이 전체 물가에 반영돼 추가로 물가를 진정시키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한 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법,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충할 칩스법을 동시에 시행해 경기 진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규정을 바꿔 시중 약국에서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낙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 판결 후 낙태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화당 우세 보수 지역에서는 낙태약 구매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약 문제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해 여성 낙태권 보호에서 손을 뗀 후에 보수 지역들이 강력한 낙태 제한 조치들을 취하자 연방 차원에선 낙태약 시중 판매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시중 약국들도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낙태약을 처방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어버션 필, 즉 낙태약으로 미페플렉스, 미소프로스톨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낙태약은 지금까지는 병의원, 닥터 오피스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중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의사와 같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의 처방전이 있어야 시중 약국에서 낙태약을 살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식품의약국의 이 같은 낙태약 시중약국 판매 허용 조치는 낙태 찬반론자들로부터 거센 논쟁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낙태 옹호 등 관련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 낙태권을 보호해 주려는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낙태 케어 서비스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 시점에서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 매우 기묘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임신 초기 중절을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법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지역의 당국과 단체들은 연방에서 낙태약 시중약국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는 낙태약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1월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오레건, 콜로라도, 뉴멕시코, 일리노이, 메릴랜드, 워싱턴 DC, 뉴욕, 커네디컷, 버몬트, 매사추세츠, 메인, 알래스카, 하와이 등 16개 주가 낙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대부분의 주들과 조지아, 애리조나 등 20여 개 주들은 낙태 제한 조치들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선 제한 조치와 보호 조치를 뒤섞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